반갑습니다. 두산LBT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두산LBT 전망 도와드리기 전에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이 여러분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과연 신규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홀딩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걸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멤버십 분위기가 오늘 보시면 어떤 분이 또 10억을 벌었다는 분도 계셨어요. 690만원. 또 이제 두산, 하나, 한국카본 같은 종목, SK하이닉스 105%, RFHIC 이런 종목들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제 사실 지금 대략 눈치 빠른 분들 아시겠지만 다 주도주입니다. 통신장비 쪽에서 RFHIC가 결국 이제 반도체 기반의 광통신으로 사실 군용, 방산용이라든지 이제 통신장비 쪽에서 부각 이슈 이제 실적 내러티브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저희 멤버십에서는 여기서부터 살아오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일단 두산LBT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거는 지금 두산LBT가 올라가는 과정은 결국 이제 고점에서 이제 버블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어요. 사실 냉철하게 분석을 해드리면. 그러면 사면 안 되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두산LBT를 꾸준히 말씀드린 게 제가 사라고 했던 시점은 2만원, 2만1천원, 2만 5천원, 그리고 5만 2천, 5만 3천원. 그리고 당시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마이너스 30% 구간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6만 5천원 라인을 사면은 마이너스 20% 라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 버틴다. 그러니까 기다려서 5만원 부근, 그러니까 이때 52,000, 53,000원부터 매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후에도 7만원과 8만원이 저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11만원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두산LBT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사실 시장이 2300 부근에서 지금 6천을 돌파하기 일부 직전이고 사실 지금 이제 7천 부근까지는 간다 이런 얘기가 계속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3월 달까지 7천 부근까지 갈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저희 멤버십에서는 최근에 이제 제가 4,900 라인에서는 강력하게 매수를 신호를 드렸고 당시에 이제 SK하이닉스 80만원 부근, 키움증권 41만원 부근에 매수하라는 것도 지금 이제 홀딩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두산LBT도 제가 사라고 했던 시점이 굉장히 저점이었습니다. 21,000원이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24년 5월 28일부터 조방원 장세의 흐름, 제가 물어보려고 했잖아요. 주변에 조방원이라고 하냐고. 지금은 조방원이라는 걸 웬만한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조선 방산 원자력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주식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만큼 과거에 제가 처음 이제 조방원 얘기를 할 때는 그 트로트 가수야?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갈 정도로 조방원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선 방산 원자력이 시장 상승과 함께 같이 올라갈 확률은 있지만 아웃퍼폼할 주식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심리적 상황이요. 그러니까 지금 두산LBT는 과거의 기준으로 EV 에비타가 사실 굉장히 지금 이제 오늘도 보시면은 제가 이제 AI 심장 역할을 하는 건 결국 두산LBT고 AI 머리 역할을 하는 거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다 이 얘기를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코스피가 추가 상승한 과정에서 SK하이닉스가 오늘 주도를 했는데 블랙락에서 SK하이닉스를 5% 취득 공시가 떴고 로이터에서는 SK하이닉스를 저평가 언급을 논설하면서 SK하이닉스가 지금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앞두고 증권주가 강세였는데 특히 저희 멤버십에서는 증권, 조선주를 특히 증권주는 최근에 삼성증권과 한국금융, 키움증권 특히 삼성증권은 제가 여기서는 이제 모아 가셔야 됩니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지금도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1 더하기 1은 2다
이거에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카네만 이제 생각에 관한 생각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게 있죠, 우리 뇌에는. 그러면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어떻게 작용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두산 LBT 만약에 여러분들이 7만원과 8만원 사이에 사셨다면은 올랐으면 매도하고 싶어요. 수익 실현. 그게 이제 시스템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1은 우리가 횡단보도 걷는데 초록 불이면 가고 빨간 불이면 서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걸 그냥 듣고 있고, 이게 시스템 1인 거죠. 근데 시스템 2는 뭐예요?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깊이 있는 사고. 그래서 깊이 있는 사고는 뭐냐? 두산 LBT는 11만원과 15만원을 갈 확률이란 게 분명히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그쵸?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 기준으로 원자력 종목들은 현대건설은 2.5배 PBR까지 올라갈 확률이 있고, 두산 LBT도 EV 에비타 기준으로는 15만원을 돌파할 확률이란 게 있고, 우리가 역사로 깊이 있게 보면은 이제 거의 모든 주식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뭐냐? 이 지점을 돌파할 거라는 걸 이 지점에서는 전혀 상상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쉽게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시장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대비해서 우리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데, 아직까지도 미국장 보면은 제가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에 저는 27년 이후까지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그렇게 미국 시장에 빠져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렇게 많으신데,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장이 과거에 코로나처럼 이렇게 이만큼 오르고 끝나는 흐름이 나오진 않을 거라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이 정도의 서너 달에 이 정도의 조금 심각한 하락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다시 이제 반도체는 여전히 쇼티지네, 반도체가 좋으면 우리 증시 강하네, 그리고 로봇은 확정된 미래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자동차, 증권주가 다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2006년부터 주식시장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공부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저는 이제 대학생으로서 사실은 이제 적은 돈으로 뭐 파생 상품도 했을 정도로 사실 이제 풍운의 꿈을 안고 굉장히 이제 주식시장에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했었는데, 이 상황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오르는 상황으로 가거나, 아니면 최소 2004년부터 2007년 이렇게 오르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분석하고 싶어요. 왜냐? 우리 증시가 30년 만에 세 번의 슈퍼사이클이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 슈퍼사이클이 왔고, 그 세 번째 슈퍼사이클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방증 같은 게 뭐냐? 은행에서도 그렇고 여러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폭발하고 있다. 폭발한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몇 달 동안 지금 최근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그렇죠. 증권주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린 바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주도 사실 그림만 보면은 사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끝인 것 같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강조하고 싶고요. 반도체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끝인 것 같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은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두산 LBT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두산 LBT는 어쨌든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어닝 쇼크를 기록했음에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실적 발표 후에 계속 위로 우상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은 결국에는 2030년 35년 이후까지, 그쵸? 원자력이 지금 에너지 시장에서,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받았고,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다시 원자력의 원자력의 부활이 지금 속속 시작되고 있다는 게 핵심인데, 원자력이 과거의 태양광과 풍력 대비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었어요. 그쵸? 후쿠시마 원전 사태도 있었고, 그러면서 사실은 원자력이 굉장히 위험하다 얘기가 있었는데, 원자력 없이는 AI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러니까 원자력뿐만 아니고 지금 태양광까지 엄청 폭등을 했는데, 지금 이제 에너지 병목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에너지 병목이 왜 나옵니까? 반도체 병목은 왜 나오고요. 그리고 원자력은 결국 에너지 병목 속에서 전력, 그렇죠? 전력의 병목은 왜 나옵니까? 쇼티지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거나 시대가 필요하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과거에 결국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의 주식 중에 오른 주식들의 공통점은 뭐냐? 조선천강 건설이 주도주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6위권에서 한진중공업까지 포함하면은 5개 기업이 있었고, 철강도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시가총액 2위까지였고, 당시에는 철강주를 2006년에 워렌 버핏 선생님도 그죠? 2005년인가 2006년에 포스코를 매수했고요. 건설, GS건설, 대림산업 같은 종목이 20배, 30배 간 주식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리고 조선기자재는 100배 간 주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다가 이게 리먼 브라더스 파산 나왔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쵸, 화장품, 차화정 이런 주식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화학, 정유,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원자력의 시작점, 에너지의 시작점으로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사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작년에 이 시점에 기록을 했었으나, 이 시점에, 그러니까 24년 4분기부터 25년 2분기 사이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다시 이제 어닝 쇼크를 기록하고, 지금도 분위기가 그렇게 실적 측면에서 좋은 건 아니지만, 태양광이 최근에 우주 항공과 엮이면서 또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될 거는, 사실 시장이 올랐다고 해서 오른 이유만으로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산 LBT를 신규로 매수를 하지 못할지언정 지금 어쨌든 10만원을 돌파한 상태에서 여기서 유지되고 있는데, 시장이 폭락 나온다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오겠지만,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큰 유동성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두산 LBT가 그쵸? 하락이 나온다면 반등도 굉장히 빠를 거고, 그 반등이 빠른 거는 2030년, 2035년까지 뭐예요? 확정된 미래 속에 있다는 겁니다. 확정된 미래는 AI를 중심에 두고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이제 산업혁명의, 그리고 2차 산업혁명,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의 버금가는 4차 산업혁명이 AI를 기반으로 AI가 촉진했고, 이게 시작됐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미중 수교가 1979년에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그쵸, 26년입니다. 79년부터 26년 사이가 정확히 그쵸, 50년 가까운 시간인데, 50년을 주기로 콘트라 TF의 파동에 따라서 세계화와 탈세계화가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시 탈세계화.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무척 어립니다. 근데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내가 살았던 세상은 평화의 시대였고, 중국발 중국의 그죠, 익스포저가 많은 기업들이 올랐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화장품과 엔터, 그쵸?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평화의 시대니까 당연히 플랫폼. 제가 이번에 연휴 명절에 한 3박 4일 정도로 마카오에 잠깐 갔다 왔는데요. 마카오에 갔다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 중국에서는 미국 어플을 쓰지 못한다. 이제 사실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를 쓰지 못하게끔 이제 하는데, 인터넷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제가 마카오를 처음 간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마카오 주변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중국에 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무척 느렸죠. 그때가 200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제가 이제 05년도에 군대 제대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던 시점에서 지금 이제 20년 만에 어떻게 됐냐? 인터넷도 너무 빠르고, 결정적으로 이제 중국 사람 너무 많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예전에는 에그타르트를,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게 이제 현대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에그타르트 그 파는 데가 에그타르트 공장이 되었어요. 예, 공장이 되었어요. 여전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위생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런 중국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협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중국하고 협력하지 못한다면은 당연히 엔비디아는 현대차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협력해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강할 때 가장 크게 올랐던, 심플하게 올랐던 종목들은 결국 증권주였고, 시대가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시대가 변한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이제 과거에는 증권주가, 오늘도 이제 좋은 KB증권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는데, 증권주 같은 경우는 과거에 2007년 당시에 PBR이 2.24배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24배까지 올랐는데,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증권주들의 이제 평균을 하면은 결국에는 아직은 1.7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은 2007년보다는 1988년이 고점이었는데 1988년은 더 크게 올랐다. 더 크게 올랐다. 그러면은 지금 거래대금이 과거보다 훨씬 큰데, 과거보다 훨씬 커요. 그러면 PBR 관점에서 분석하더라도, 거래대금 관점에서 분석하더라도 어쨌든 40년 전이고 40년 전 대비해서 아무리 보태도 물가는 2배 올랐습니다. 그쵸? 아무리 보태도 물가 상승률만 따져도 2.5배에 달한다. 그쵸? 그러면은 2.4배, 2.24배보다는 훨씬 올라갈 것인데, 참고로 지금 선행 PBR 기준으로 이제 두산 LBT도 저는 올라간다고 보지만, 여전히 증권주 같은 경우는 BPS 기준으로, BPS가 지금 이게 조금 낮게 나온 거예요. 실제 이제 대다수 증권사는 이제 27만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2배 대충 곱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54만원, 대략 60만원까지 올라갈 확률이란 게 있습니다. 시장이 끝일까요? 저는 시장이 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이 버블로 올라간 게 아니고 거품 없는 상승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그것은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향후의 순이익 예상치만 보더라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빅테크, 미국의 이제 매그니페스트 7급으로 실적이 크게 나올 확률이 있어요. 물론 시크니컬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그들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상당히 크게 올라갈 확률인데, 저는 그것을 예상을 일단 삼성전자 1500조, 그리고 SK하이닉스 1000조, 뭐 이 정도의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참고로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 포함하면은 1220조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제 680조, 오늘 이제 올라와서 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제 목표치로 보면은, 원래 제가 이제 40만원일 때 SK하이닉스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빨리빨리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일단 사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회원분들 보시면 뭐 10억 벌었다는 분, 690만원 오늘도 보시면 뭐, 여기 보시면은, 그쵸, 4억 7천 버셨다는 분, 그쵸, 2024년부터 시작하셔서, 그러니까 다양하지만 결국에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바이 앤 홀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1 더하기 1이 2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1 더하기 1이 1111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 1111이라는 거는 왜 1111일까라고 why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그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들과 딸을 낳았네? 그러면 1111일 수 있겠구나.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이란 걸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사서 물리면 기다리고, 사서 오르면은 매도를 하고 싶어요. 이게 생각을 안 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급등하니까 어떻게 보면 스마트 자금과 스튜피드 자금, 스마트 자금하고 스튜피드 자금을 구분하면, 스마트 자금보다는 스튜피드 자금이 더 큰 돈을 벌어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뭐예요? 폭락했을 때는 대충 좀 빨리 사야 돼요. 이게 사실 내릴 때는요, 4,800에서 4,500까지 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냥 4,900부터 일단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키움증권도 사실은 최근에 저희 멤버십에서 그리고 삼성증권도 키움증권 41만원 이때 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1만원에 샀는데 순간적으로 39만 3천원까지 내려가니까 굉장히 크게 내려간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멍청하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우직하게 스테이 플리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 플리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생각하고 넣었다 뺐다 해서는 큰 돈을 벌 수 없어요.
큰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리고 매수 매도를 반복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굉장히 현타가 오고, 그리고 오히려 잘못 사서 물릴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결국 종목 선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24년부터 두산을 BT 사라고 했지, 지금 두산을 BT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신 분들만 그냥 홀딩 하셔야 돼요. 제가 25년부터 24년부터 해서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을 사라고 해서, 특히 한국조선해양과 현대바이오엔진은 아직도 홀딩하라고 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큰 수익이 났기 때문에 굳이 신규로 매수한다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권주 같은 경우 신규로 매수할 타이밍을 고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멤버십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물쩡 걸 때가 아닙니다. 지금 빨리빨리 큰 수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으면 좋겠네요. 오늘 멤버십 정말 수익 큰 축제였습니다. SK하이닉스, RSPHIC, PI첨단소재까지 105%, 34% 큰 수익 축하드리고요. 테스, HG장구조선의 LG전자, 삼성중공업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분이 또 10억을 버셨다는 얘기를 또 남겨주셨어요. 87만원, 그쵸? 이제 1년간 10억, 그리고 하루에 또 69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사실 최근에 수익 인증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멤버십 가입을 서두르시는 게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